도시의 중심대로 햇살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오가는 아침. 16살 마티는 가방을 메고 활기 넘치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마음속으로는 친구 루나의 특별한 생일 선물을 고르는 계획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 선물이 루나를 향한 깊은 마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특별함까지 느껴지길 바랐다. 그러나 깊은 생각에 잠긴 그 순간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마티는 호기심의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건장한 체격에 남자가 한 식당 앞에 서서 노부부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내가 돈 없으면 밥 먹지 말라고 했잖아.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야. 남자의 말에는 경멸이 가득했고 주위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다. 노부부는 소박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백발의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나지막이 설명했다. 저 돈은 가져왔는데 아마 길에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꼭 찾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장한 남자의 차가운 눈빛에 점점 기어들어갔다. 힘없이 들렸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마틴의 마음속에 분노가 서서히 타올랐다. 그는 원래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자 마음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마틴은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가 노부부와 식당 주인 사이에 섰다. 그리고 단호하게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두 분은 연세도 많으신데 분명 실수였을 거예요. 마틴은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다. 식당 주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냉소를 띄우며 비꼬듯 말했다. 넌 누구야? 저 노인네들 변호사라도 돼. 내 일 아니니까 신경 끄고 가. 그는 마틴에게 손을 휘저으며 가라고 했다. 마틴은 심장이 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주머니에서 루나의 생일 선물을 사려고 모아둔 돈을 꺼내 식당 주인에게 건넸다. 제가 계산할게요. 얼마예요? 식당 주인의 눈에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곧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50헤알. 그는 마틴의 돈을 받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았다. 노인은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마틴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마틴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야, 이럴 필요 없었는데 우리가 돈을 찾을 수 있었을 거야. 마틴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누구나 가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는 노부부를 부축하여 식당 밖으로 나왔다. 주위 사람들은 마틴에게 충경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마틴의 마음은 아렸다. 루나의 생일 선물을 살 돈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복잡한 마음과 불안함을 안고 마틴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가는 내내 방금 자신의 결정을 되짚어 보았다. 내가 한 일은 옳았겠지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루나의 생일 파티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몰려왔다. 몇 주 동안 선물을 위해 돈을 모았는데 순간의 충동으로 낯선 사람에게 써버린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 마르타는 저녁 준비로 바빴다. 공기 중에는 향긋한 향신료 냄새가 가득했다. 익숙한 냄새에 마틴의 마음은 조금 진정되었지만 갈등은 여전했다.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빈 탁자를 바라보았다. 원래는 루나의 선물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였다.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루나가 선물을 받지 못해 실망할까봐 걱정되었고 루나에게 자신의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마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루나의 실망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잠을 못 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마티는 루나의 집으로 향했다. 파티 장소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알록달록한 풍선과 웃음소리 가득한 친구들 덕분에 분위기는 활기찼지만 마틴에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선물을 준비 안 했다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마틴은 허둥지둥 설명했다. 어제 식당에서 모욕당하는 노부부를 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모아둔 돈으로 식사값을 내드렸어. 루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실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둘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마틴은 루나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변명하려 했지만 루나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 일을 나보다 우선시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말을 끝맺기도 전에 루나는 돌아서 가버렸다. 마틴은 홀로 남겨졌다. 실망과 고통으로 가슴이 아팠다. 파티가 끝나고 마틴은 홀로 집으로 돌아갔다. 마음은 씁쓸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을 도운 행동이 오히려 친구를 잃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니 마르타는 마틴의 시무룩한 얼굴을 보고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게 물었다. 얘야, 무슨 일 있니? 생일 파티가 재미없었어. 마틴은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마르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마지막에 마르타가 말했다. 마틴, 넌 정말 착한 일을 한 거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잖니. 진정한 친구라면 널 이해할 거야. 루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다. 어머니의 말에 마틴은 조금 위로가 되었다. 여전히 마음은 아팠지만 어머니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비록 모두가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며칠 후 마틴은 거리를 정처 없이 걷고 있었다. 루나와의 다툼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식당 앞에 노부부였다. 그들은 길모퉁이에서 병들을 정리하며 낡은 손수레에 힘겹게 싣고 있었다. 마틴은 다가가 조용히 불렀다. 베아트리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마틴을 보자 기쁨과 감사함으로 눈이 빛났다. 마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얘야, 정말 너였구나. 지난번에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물었다. 노부부는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마틴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함과 감동을 느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머니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미소를 지으며 마틴에게 건넸다. 네,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단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자선단체에 함께 해주지 않겠니?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마틴은 편지를 받아들고 가슴이 벅차면서도 불안했다. 자신이 자선단체에 참여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이런 기회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다. 다음 날 마틴은 자선단체를 찾아갔다. 길모퉁이의 작은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내부는 단출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와 봉사자 등록 용지가 쌓여 있었다. 소박하고 진솔한 분위기였다. 예상대로 베아트리스 부부가 따뜻하게 마틴을 맞이해 주었다. 그리고 다른 봉사자들을 소개해 주었다. 이 단체는 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과 집 없는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활동을 통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첫 봉사 활동에서 마틴은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도시락 배달을 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따뜻한 음식을 노인과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에 감사의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마틴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따스한 기분에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생겼다. 배달을 하면서 마틴은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각자의 사연은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한 번은 70살이 넘은 존 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전달했다. 존 할아버지는 혼자 살고 있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병으로 가족을 잃었다고 했다. 그 후로 그는 홀로 적은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다. 마틴이 음식을 건네자 존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야, 이게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나이 들어 혼자 살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잊히는 거란다. 네, 덕분에 누군가 나를 걱정해준다는 생각이 든다. 마틴은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느꼈다. 음식 배달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였다. 그는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존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선행이 그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었다. 계속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틴은 자선활동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활동에 감사했지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그의 동기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날 마틴은 팀원들과 함께 공원에서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눠주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도움을 코웃음치며 보여주기식 선행이라고 비난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단지 우리를 도와 동정심을 얻으려는 거겠지. 누더기 옷을 입은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한 가닥 분노를 담고 마틴은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자신의 진심 어린 호의가 오해받을 거라고. 그러나 그는 금세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진정한 자선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계속 묵묵히 이집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했다. 비록 그들이 그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나서 베아트리스는 약간 풀이 죽은 마틴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가볍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마틴, 자선 활동이 항상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베아트리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베아트리스는 마틴에게 말했다. 모든 봉사자가 처음에는 이런 혼란과 좌절을 겪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심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오해에 흔들리지 말아요. 베아트리스의 지도 아래 마틴은 점차 마음을 다잡는 법을 배웠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했다. 그는 더욱 단단해졌고 이 따뜻한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 녹여내기 시작했다. 행동으로 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려고 마틴은 자선단체에서 몇 달을 보내며 점차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다. 그는 식사와 물품 배분에 참여할 뿐 아니라 베아트리스를 도와 지역 사회 활동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마틴은 팀과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지역 아이들을 초대해 공연을 하고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사 당일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기대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음악회에서 마틴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박수치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성취감을 느꼈다. 이렇게 간단한 활동이 사람들에게 끝없는 기쁨을 선사하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생일 파티에서의 갈등 이후 마틴과 루나는 연락하지 않았다. 마틴은 자선 활동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루나의 이해를 바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우연히 루나를 만났다. 루나는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고 마틴을 보자 표정이 약간 복잡해졌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결국 루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조용한 곳을 찾았다. 루나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자선단체에 들어가서 요즘 지역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들었어. 내가 전에 너를 오해했던 것 같아. 마틴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잘못 처리했어. 이제 난 알았어.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루나도 점차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결국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화해했다. 다시 예전처럼 친해졌다. 루나는 마틴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행사에 자주동 참여해 마틴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달했다. 점차 타인을 돕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두 사람은 우정을 되찾았고 공통의 목표를 통해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았다. 몇 달 후 마틴은 지역의 한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어르신의 이름은 에밀리아였다. 그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었고 종종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마틴은 그에게 여러 번 식사를 배달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젊었을 때 음악 선생님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에밀리아의 장례식에서 마틴은 조용히 묘비 앞에 서서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에밀리아의 삶이 고난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한 일은 그에게 잠깐의 위로를 준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록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그와 자신에게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다. 베아트리스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자선의 의미예요.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굳건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에밀리아와 같은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마틴의 경험이 풍부해짐에 따라 베아트리스는 그에게 한 팀의 책임자를 맡기기로 했다. 다른 봉사자들을 이끌고 활동을 함께 진행하도록. 마틴에게는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팀을 조직하고 업무를 조율하고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한 지역 행사에서 마틴이 이끄는 팀은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물품이 부족했고 봉사자들은 더운 날씨 때문에 지쳐 있었다. 마틴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모두에게 함께 견뎌내자고 용기를 북돋았고 직접 공급업체에 연락해 추가 물품을 확보했다. 행사가 끝난 후 마틴의 팀원들은 모두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어려움 앞에서 침착하고 굳건했던 그를 칭찬했다. 마틴은 미소를 지으며 모두의 격려를 받아들였다. 가슴이 벅찬 성취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알았다. 자신의 성장은 단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더 나아가 이 과정을 통해 책임감을 배우게 되었지. 마틴의 선행과
노력은 점차 지역사회에 퍼져나갔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선단체에 참여하게 되었다. 마틴은 더 많은 활동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노인들과 집 없는 아이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타인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한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 봉사자가 마틴을 찾아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틴,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걸요. 저도 당신처럼 왜 돌려준 건가? 마틴이 의아한 듯 물었다. 안토니오의 눈빛은 물처럼 고요했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이 아니니까요. 이 말에 마틴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안토니오 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방 속 돈을 훔쳐 달아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마틴은 몇 초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쨌든 고맙네. 마틴이 안토니오에게 처음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의 어조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안토니오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는 순간 마틴이 갑자기 소리쳤다. 안토니오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뭘 원하는가? 마틴이 물었다. 그의 어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보였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안토니오는 대답했다. 단지 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틴은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그는 안토니오의 대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갑자기 말했다. 여기서 일할 생각은 있나? 안토니오는 순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일요네.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꽤 정직해 보이는군. 우리 레스토랑에 청소부가 필요한데 원한다면 자네에게 이 기회를 주겠네. 안토니오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삶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이 기회는 어쩌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틴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다. 접수원에게 말했다. 창고로 데려가서 옷을 갈아입게 하고 오늘부터 출근시켜. 안토니오는 레스토랑 창고로 안내되어 간단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은 다소 낡았지만 그가 입고 있던 누더기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다. 어쩌면 정말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안토니오는 첫 출근을 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다. 홀 청소, 주방과 화장실 청소.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다. 레스토랑의 다른 직원들은 안토니오의 등장에 호기심을 느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호의를 보였지만 어떤 이들은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노숙자일 뿐이야. 한 젊은 종업원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자고. 안토니오는 그 말을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최고의 답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마틴은 안토니오를 몰래 지켜보았다. 그의 업무 태도는 예상보다 훨씬 성실했다. 그는 매일 가장 먼저 레스토랑에 도착하고 가장 마지막에 떠났다. 불평 한마디 없이. 어느 날 저녁, 마틴은 사무실에서 레스토랑 장부를 살펴보다가 우연히 직원들이 안토니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일해. 한 요리사가 말했다. 아까 와인 상자 몇 개를 옮기는 걸 봤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더라. 맞아. 다른 종업원이 말을 받았다. 그리고 손님이 두고 간 컵도 주방으로 가져다 주더라. 자기 일도 아닌데. 그 말을 들은 마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자신이 안토니오에 대해 너무 박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틴은 폐점 후 혼자 레스토랑에 남아 안토니오를 불렀다. 앉게. 그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안토니오는 다소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다. 마틴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자네를 계속 지켜봤네. 마틴이 말문을 열었다. 자네의 업무 태도는 훌륭해. 내 예상보다 훨씬 감사합니다. 안토니오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군. 마틴이 말을 이었다. 왜 자네 같은 사람이 가방을 돌려주는 선택을 했는지. 아내든 돈을 가져가는 대신. 안토니오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한순간의 삶을 바꿀 수 있지만 스스로의 마지막 양심을 잃으면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마틴은 그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안토니오를 바라보며 마치 처음으로 그를 진지하게 마주하는 듯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넨 특별하군. 계속 여기서 일했으면 좋겠네. 어쩌면 우리가 함께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안토니오는 고개를 들어 마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어렸다. 마치 미래의 빛을 본 것처럼. 늦은 밤 레스토랑 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토니오는 구석에 앉아 행주로 테이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느리지만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이것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의식인 것처럼. 한쪽에서 마티는 바에 기대어 서서 안토니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침착함과 의지에 마틴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다. 안토니오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일까? 마틴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안토니오, 이리 와서 앉게. 묻고 싶은 게 있네. 안토니오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바 옆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틴이 무슨 말을 할지 몰랐지만 피하고 싶지는 않았다. 자네는 예전에 무슨 일을 했었나? 마틴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안토니오는 잠시 침묵하며 말을 고르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예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마틴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눈썹을 치켜 올렸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업이라니 어떤 사업을 했었나?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저와 가족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틴은 말을 멈췄다. 안토니오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3년 전 경제 위기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거래처는 주문을 취소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은행에서 집을 압류했고 아내와 아이도 떠났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마틴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다. 아내와 아이들이 그냥 떠났다고. 마틴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안토니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들은 가난과 불안정한 삶에 지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실패자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자네는 마틴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안토니오에게 제지당했다. 저는 지금 그저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안토니오는 마틴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틴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한푼없는 노숙자에게서 이토록 단단한 신념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에 비해 자신의 성공과 자부심은 갑자기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마틴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안토니오의 얼굴과 그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 마틴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고난을 겪어본 적은 없었다. 그는 성실함과 운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성공을 쫓는 과정에서 그는 점점 차가워졌고 약자들에게 편견을 갖게 되었다. 내가 그에게 물을 뿌렸을 때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마틴은 작은 소리로 자문했다. 차가운 물이 안토니오의 몸에 쏟아지는 장면을 떠올리자 그의 가슴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마틴은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안토니오를 찾았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어조에서도 차가움이 한결 덜했다. 안토니오, 저기 전에 있었던 일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날 당신에게 물을 뿌린 건 제 잘못이었어요. 안토니오는 고개를 들어 마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분노가 없었다. 오직 평온함만이 있을 뿐. 나는 너를 탓하지 않아. 마틴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다. 어쨌든 저는 당신에게 보상하고 싶어요. 당신이 예전에 사업가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혹시 레스토랑 장부 좀 봐주시고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토니오는 깜짝 놀랐다. 그는 마틴이 이런 부탁을 할 줄은 몰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저를 믿는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녁에 마틴은 레스토랑의 재무 데이터를 안토니오에게 가져다 주었다. 숫자들이 다소 복잡했지만 안토니오는 금세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재고 관리가 너무 허술해요. 안토니오는 한 항목을 가리키며 말했다. 고가의 식재료에 대해서는 경계선을 설정해야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틴은 귀를 기울여 들으며 시시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안토니오가 재무뿐 아니라 경영에도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당신, 제 레스토랑 개선하는 일을 계속 도와주시겠어요? 마틴은 진심을 담아 물었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부터 안토니오는 마틴의 레스토랑 운영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실용적인 조언들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실함으로 직원들의 존경을 얻었다. 마틴 또한 안토니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진정한 성공이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레스토랑의 사업은 호전되기 시작했고 마틴과 안토니오의 관계도 점차 가까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동료가 되었다. 레스토랑 홀에는 저녁 시간에 왁자지껄한 소음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안토니오는 한쪽에 서서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한 직원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전에 없던 뿌듯함을 느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는 거리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노숙자였지만 지금은 이 레스토랑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안토니오의 조언으로 레스토랑 운영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그는 상세한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재료 낭비를 줄이고 메뉴를 최적화하여 레스토랑의 비용을 상당히 절감했다. 이러한 조정으로 우리의 수익이 거의 100%나 증가했어요. 마틴은 재무 보고서를 넘기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안토니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객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니 정기적으로 특별 메뉴를 출시하여 더 많은 단골 손님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마틴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 노숙자가 레스토랑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안토니오의 노력은 마틴의 신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그에 대한 인식도 점차 바꾸어 놓았다. 안토니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한 종업원이 휴게실에서 말했다. 그는 항상 참을성 있고 불평 한마디 없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해. 맞아. 그날 매니저 지갑을 주워서 돌려줬다는 얘기 들었어. 나 같으면 돈 챙겨서 튀었을 텐데. 다른 종업원이 웃으며 말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점차 레스토랑 전체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안토니오를 무시했던 직원들도 그에게 업무 관련 질문을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기 시작했다. 안토니오는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했지만 점차 팀에 융화되어 갔다. 어느 날 저녁, 한 단골 손님이 식사 후 안토니오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여기 새로 오신 분인가요? 당신이 레스토랑 메뉴를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음식이 예전보다 훨씬 맛있어졌어요. 안토니오는 잠시 놀란 후미,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마틴이 식당에서 나와 그의 옆에 앉았다.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제 생각이 나네요. 전 항상 성공만 쫓았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미소 지었다. 침묵 속에 깊은 공감이 흘렀다. 이른 아침 햇살이 식당 유리창을 통해 바닥에 쏟아졌다. 따스하고 밝았다. 안토니오는 바에 앉아 식당 최신 재무 보고서를 넘겨보고 있었다. 그는 집중한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리며 어떻게 운영을 최적화할지 계속해서 생각했다. 몇 달 동안 그의 노력은 이미 결실을 맺고 있었다. 식당 수입은 꾸준히 증가했고 고객 평가는 점점 좋아졌으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새로운 손님도 꽤 많았다. 오늘 마틴은 갑자기 서류 한 장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보기 드문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서류를 안토니오에게 건네며 이것 좀 봐요 라고 심각하게 말했다. 안토니오는 서류를 받아 펼쳐보니 시 공고문이었다. 도시 계획 변경으로 식당이 있는 블록이 곧 철거될 예정이며 모든 상인은 3개월 이내에 이전 절차를 밟아야 했다. 식당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마틴은 한숨을 쉬었다.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단골 손님도 많이 잃을 수 있어요. 안토니오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이것이 식당의 큰 위기라는 것을 알았다. 잘못 처리하면 식당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안토니오와 마틴은
식당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해결책을 함께 논의했다. 지금 있는 자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안토니오가 말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몇 가지 계획을 그렸다. 미리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객이 특정 장소가 아닌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마틴은 기대감을 담아 물었다. 1년의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맛집 축제를 열어 고객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메뉴를 경험하게 하고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여 젊은 소비자층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안토니오는 자세히 설명했다. 마틴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생각에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번 시도해보죠. 다음 몇 주 동안 식당 전체가 긴장된 준비 상태에 돌입했다. 안토니오는 자세한 행사 계획을 세우고 마틴은 다양한 곳과 연락하며 곧 있을 지역 맛집 축제를 홍보했다. 직원들도 전력을 다했다. 모두가 이 행사에 엄청난 열정을 쏟았다. 그들은 독특한 요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식당 주변 거리도 꾸며 축제 분위기를 활기차고 따뜻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안토니오는 직원 회의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행사 당일 식당 문 밖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많은 고객이 가족, 친구와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 거리에는 알록달록한 현수막이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모든 것이 활기 넘쳤다. 안토니오는 입구에 서서 모든 고객을 직접 맞이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식당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음식이 정말 훌륭해요. 한 단골 손님이 말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당신들을 따라갈 거예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토니오는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행사가 끝난 후 마틴은 식당 입구에 서서 활기찬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우리 식당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부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안토니오는 웃으며 대답했다. 식당은 돈을 버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행사의 성공은 식당의 고객층을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소를 찾는 데에도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그 후 안토니오와 마틴은 함께 여러 새로운 장소를 물색했다. 마침내 그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구를 선택했다. 지금 위치보다 비싸긴 하지만 잠재력이 큽니다. 안토니오는 기대에 찬어조로 말했다. 당신 판단을 믿어요. 마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새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가 곧 시작되었다. 직원들도 큰 열정을 보였다. 모든 팀원은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 식당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어느 날 저녁, 마틴과 안토니오는 새 식당 공사 현장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변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안토니오, 당신이 제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마틴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제가 오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안토니오는 빙그레 웃었다. 당신이 제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거리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기회는 서로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마틴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이 식당뿐만 아니라 제 삶에 대한 태도까지 바꿔놓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미소 지었다.
이 순간의 침묵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화창한 아침, 새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직원들은 마지막 정리를 하느라 바삐 움직였다. 안토니오는 입구에 서서 새 건물을 바라보며 기대와 만족감에 가득 찼다. 2달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이 새 식당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 개업식 날, 마틴과 안토니오는 일찍 식당에 도착해 직원들과 함께 장소를 꾸몄다. 그들은 입구에 커다란 리본을 걸고 안에는 정교한 장식을 배치했다. 고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고 거리에는 활기찬 분위기가 넘쳤다. 오늘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마틴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 오늘은 축하할 만한 날입니다. 안토니오는 웃으며 대답했다. 개막식 테이프 커팅과 함께 고객들이 식당으로 몰려들었다. 새롭게 단장한 공간은 넓고 밝았고 메뉴의 요리는 개선되어 더욱 매력적이었다. 고객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고 식당 전체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정말 완벽한 개막식이네요. 한 단골 손님이 말했다. 음식과 서비스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개막 후 새 식당은 인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이 되었다. 마틴과 안토니오의 협력 덕분에 식당 운영은 정밀한 기계처럼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저녁, 바쁜 저녁 시간이 끝난 후 직원들은 함께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다. 오늘 매출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모두가 매우 기뻐했다. 모두 팀의 노고 덕분입니다. 안토니오는 음료를 들고 직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식당도 없었을 겁니다. 당신의 끈기와 지혜도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마틴이 덧붙였다. 그의 눈빛에는 안토니오에 대한 감사함이 묻어났다. 레스토랑의 성공과 함께 안토니오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노숙 생활의 곤경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다. 그는 더 많은 업계 관계자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레스토랑을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확장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더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념을 더 많은 곳으로 퍼뜨릴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한 회의에서 제안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틴은 그의 생각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다음 단계의 발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마틴 또한 이 기간 동안 더욱 성숙하고 개방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직원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또한 지역 사회 자선 활동에 참여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 안토니오는 나에게 친절과 포용이 어떤 성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틴은 한 지역 행사에서 말했다. 직원들 또한 마틴의 변화로 인해 더욱 존중받고 신뢰받는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순간 갑작스러운 경제 변동이 레스토랑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감소하면서 레스토랑의 매출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틴은 한 내부 회의에서 말했다. 그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안토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도전이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재조정하고 더욱 매력적인 세트 메뉴를 출시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자세한 대응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더 많은 지역 공급업체를 유치하고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홍보하며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직원들은 이 위기 속에서 엄청난 단결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하며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마치 하나의 대가족처럼 모두 함께 어려움에 맞섰다. 이것이 우리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안토니오는 마틴에게 말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다. 네, 우리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의 상징입니다. 몇 달 후 팀의 노력 덕분에 레스토랑은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레스토랑의 사업은 점차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끈기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틴은 결산 회의에서 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안토니오는 옆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것이 레스토랑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겨울 햇살이 레스토랑의 통유리를 통해 바닥에 쏟아지며 비지 아침에 따스함을 더했다. 레스토랑 안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따뜻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 사이를 오가며 얼굴에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마치 팀을 불안하게 했던 그 시절을 겪지 않은 것처럼. 안토니오는 바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2년은 그에게 다시 태어난 것과 같았다. 그는 집 없는 노숙자에서 레스토랑 운영 컨설턴트가 되었고, 이제는 단순히 레스토랑의 일부가 아니라 이 팀의 영혼이었다. 몇 달 전 레스토랑은 경제 위기를 극복한 후 새로운 전 기회를 맞이했다. 마틴은 레스토랑 사업을 확장하여 성공 경험을 다른 도시로 복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새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독특한 브랜드 가치를 지닌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어 했다. 안토니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틴은 또 다른 회의에서 말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이 성공을 더 많은 곳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안토니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 후로 안토니오는 새로운 일에 몰두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운영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매장의 관리팀을 직접 교육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레스토랑의 정신과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했다. 동시에 마틴과 안토니오는 지역 사회에 대한 환원도 잊지 않았다. 레스토랑의 지원으로 그들은 노숙자에게 무료 식사와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 사업을 시작했다. 저는 이분들이 저처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안토니오는 사업 시작 행사에서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업 시작 후 많은 노숙자들이 레스토랑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방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점차 팀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마치 예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는 마틴에게 말했다. 이로 인해 저는 전에 없던 만족감을 느낍니다.
마틴 또한 이 기간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처음에는 차갑고 오만했던 레스토랑 매니저였지만 점차 공감 능력이 풍부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모든 직원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돈을 버는 것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성공이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틴은 한 직원 회의에서 말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지지입니다. 직원들은 마틴의 변화로 레스토랑이 더욱 따뜻하고 단결된 곳이 되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레스토랑을 제 아래 집으로 여겼다.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이 막 영업을 마쳤을 때 안토니오는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그의 딸 에리카가 보낸 것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 저는 아빠가 레스토랑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연락할 수 있기를 바라요. 편지를 읽으며 안토니오의 손은 가볍게 떨렸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실망과 죄책감 때문에 멀어졌던 가족과의 관계가 마침내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 다음 날 안토니오는 에리카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녀는 추운 겨울날 다시 만났다. 서로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아빠, 예전에 아빠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에리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미안하다. 안토니오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부녀는 서로를 껴안았다. 마치 겨울의 얼음이 그 순간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몇 달 후, 새 레스토랑은 개점 2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 레스토랑은 특별히 따뜻하게 꾸며졌고 많은 단골 고객과 새로운 친구들이 초대되었다. 익숙한 얼굴들이 홀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다. 마틴은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지난 2년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모든 고객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레스토랑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이크를 안토니오에게 건넸다. 감사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는 제 동료일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안토니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안토니오는 무대에 서서 객석의 얼굴들을 바라보며 무한한 감회에 휩싸였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이 레스토랑, 이곳 사람들 덕분에 저는 다시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노력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마틴과 안토니오는 레스토랑 밖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충분히 했을까? 마틴이 물었다.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안토니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더 많은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마음은 자신감과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